예,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번 관세 협상의 핵심은 경제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제목에다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한민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작년 기준 5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가 25% 확정이 되었죠. 만약에 관세 협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은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한미 관계가 역대 최악의 관계라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자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뭔가 노력은 하고 있긴 있습니다.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고 뭔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이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선 저는 트럼프에 대한 오해와 이 폄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 좌파 신앙들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죠. 첫 번째, 이렇게 또라이다. 두 번째, 계산적이다. 좌충우돌이다. 미국 국익만 생각한다. 자,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트럼프에 대한 큰 착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어떤 사람일까요? 2017년 11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한 것을 들어보면은 한미 동맹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대한민국 발전을 찬양하고 또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번영 그리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강조를 했던 것이죠. 사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불균형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거의 무관세로 무제한으로 물건을 사주고 있는 셈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주로 쓰는 전략을 보면은요, 먼저 관세 폭탄을 매깁니다. 뭐 50%뭐 그 이상 매기면서 언제부터 너희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폭탄을 던지죠. 그다음에 일정을 연기를 해버립니다. 한 두 달 뒤에 아니면 90일 동안 이 관세를 유예시키겠다. 근데 사실 이 맥락을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관세로 우리는 관세를 50% 100% 물 수 있지만 근데 너희는 우리한테 무엇을 내놓을래? 그러면 관세를 낮춰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무역.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너희 나라 물건을 사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 미국산 물건을 공정하게 수입해라. 관세 물리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보 협력.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에어포스 1을 타고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가지고 또 용산 기지까지 마리원, 바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에서 용산까지 헬리콥터 타고 쭉 올라옵니다. 그것은 아마 경부고속도로 그 상공을 지나갔겠죠. 그때 트럼프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아파트 단지와 이런 빌딩 같은 것들 보면서 트럼프는 야, 한국은 돈 많은 나라다. 부자 나라다. 그런데 얘네들의 방위비를 이거밖에 안 내? 또 한국은 미국한테 엄청난 무역 흑자를 보면서 왜 우리 미국산 물건을 사질 않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자,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협상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지난 7월 7일이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이렇게 뭐, 관세에 대해서 막 질문합니다. 자, 이 당시는 8월 1일까지 관세를 연기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른 제안을 제시하고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변경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 미국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놔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필리핀과 무역 합의도 타결을 받습니다. 지난 7월 22일 날. 자, 필리핀은 미국의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20에서 19% 관세를 부과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고작 1% 낮춰줬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19%라는 것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는 거의 일관적으로 19%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참고로 작년에 필리핀의 대미 무역 흑자는 49억 달러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좀 핵심을 좀 요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 군사 분야에서 필리핀과 미국과 뭔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죠. 자, 무엇이냐면은 미군의 필리핀 군사 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대. 자, 무엇이냐면은 그 그러니까 미 해군 군함들이 필리핀에 있는 그 항구 해군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보급도 하고 또 뭐 기름도 채워놓고 뭐 그런 걸 하는 거죠. 정비도 하고요. 자, 그리고 히토류에 대한 그 개발을 할 때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히토류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재 미중 대립에서 중국이 히토류 문제로 놓고 미국 국고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협상 고지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뭐 여러분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린란드를 이제 이렇게 미국 소유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이면에는 그린란드 땅에 잠자고 있는 이 히토류를 미국이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필리핀 방위 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할 거. 자, 이것은 그냥 필리핀이 우리가 미군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 공군과 미 해군들이 필리핀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너희 좀 필리핀의 그 방위 산업에 미국이 좀 투자 좀 해라. 좀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우리가 뭐 미국한테 여러 총이라든가 탱크, 뭐 전투기 이런 거 지원 받았던 것처럼 필리핀도 그런 지원을 받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대중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중국의 그 태평양 진출을 억제,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트럼프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참 재미있는 기사인데, 이것도 지난 7월 중순에 나온 것이죠. 미국은 일본과 호주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대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이 언론에서는 뭐 두 동맹국이 좌절이다,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은 했지만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에 대놓고 힌트를 준 겁니다. 힌트. 자, 어떤 힌트냐?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만을 놓고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일본과 호주는 어떤 역할을 할지 밝혀달라. 자, 일본과 호주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가상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은 답변할 수 없다. 그러나 뭐 일이 발생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 서로 이제 호주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이 방위비 협상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타 났네요. 방위비가 아니라 이 간세 협상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대놓고 힌트로 준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과연 무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2025년도 벌써 올해에는 두 번에 거쳐서 이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했어요. 지금 요거 보면 19개 나라에서 약 4만 명가량이 참여했죠. 일본도 참여하고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관련해서. 자, 요것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실시한 훈련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2025년 최초로 호주도 참가한 것으로 나와 있죠. 이것도 대만 유사 상황 대응 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일본이라든가 호주는 그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이제 그런 만약에 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 두 나라는 확실하게 미국 편에 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미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희 한국은 어떻게 할래? 왜냐? 미국 입장에서는 뻔하다 이거죠. 특히 지금 누구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쉐시하는 이재명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자, 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좌파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도 사실 불만이 많아요. 자, 무엇이냐면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미국의 국방부 고문이 주한미군 병력을 한 1만 명만 남겨놓고 유지해야 된다. 지금 한 2만 8천 명가량 있는데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하고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반도에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이 강한 자산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한국은 돈도 많은 나라고 군사력도 강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국 스스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미국은 줄이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온 핵심은 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한국 때문에 그것이 어려우니까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비행대대 2개를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뭐 감이라든가 뭐 이런 기지로 옮기겠죠. 아니면 일본으로 옮기거나. 그러니까 이제 왜? 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문제 생겼을 경우 주한미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이제 대만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럼 과연 한국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해군이라든가 공군을 보내가지고 같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응해서 과연 싸울까요? 아마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데 주일미군 감축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 2만 8천만 가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일미군은 한 5만 8천 명인가? 거의 2배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미군은 감축하자 이 얘기 안 나옵니다. 왜냐?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외교라든가 군사 이런 안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베트남 있죠? 자, 베트남에 우리 한국군이 이제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베트남 한국 기지. 여기에는 뭐 군함도 있고, 그러니까 해군 뭐 구축함도 있고, 또 공군도 뭐, 우리 뭐 F-16, 또 FA-50 전투기가 뭐 수십 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말라카 해협이죠. 왜냐면 우리나라, 뭐 대만, 일본을 통해서 요 유조선들이 다 이 바다를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말라카에는 해적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해적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 유조선이라든가 그런 상선을 붙잡고 뭐 이렇게 테러라든가 이런 게 뭐 납치를 했을 경우 뭐 우리가 이제 그 해군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기지를 이렇게 딱 보내면 되는데 베트남 애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안보가 위험해. 우리 끌어들이지만 니네 가지 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요 제주도나 뭐 아니면은 우리 그 한반도 본토에 있는 해군이 이렇게 뺑 둘러서 가야 되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현재 미국이 이런 입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거. 그 무엇이냐? 한미동맹은 인도와 태평양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거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자.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로 보면요.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 그러니까 각자 이제 태평양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가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 한반도에만 묶어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이제 한국도 이제는 이제 미래지향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뭐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을 종합해서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너희는 누구 편이냐? 너희 한국은 미국이냐? 또는 중국이냐? 결정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관세 협상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재명 정부에도 딜레마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는 뭐 이쪽에 민주당은 뭐 지속적으로 반미 노선을 걸어왔죠. 뭐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친북 정책을 계속 꾸준하게 했었고요. 최근에 이 정동영이라는 사람 장관이 됐죠. 북한에서 뭐라고 하니까 한미연합훈련 이거 제주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아예 미친 짓이죠. 이제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거리를 둘래. 우리는 좀 북한하고 더 가까이 지낼 거야. 지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관세 협상 하면은 이런 안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경제 분야,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또 미국산 쌀 수입, 이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거 못합니다. 우리가 국익을 위한다면은 요거 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도 사실 우리는 그 월령에 상관없이 뭐 지금 뭐 현재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지만 사실 30개월짜리 아니면 그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도 우리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노무현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쌀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재명 정부는 그 우리나라 그 농민들의 쌀만 지으면은 정부에서 무조건 그 남는 쌀 사들이는 그 법안도 그 양곡법도 다 통과시켰죠. 근데 미국산 쌀을 수입한다? 그래서 그런 게 민주당의 이런 가치관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실 이재명 정부는 그러니까 출구가 없어요. 뭐 어떻게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미국에다가 550조 원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죠. 기업 총수한테 SOS 보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땡큐. 왜냐? 헬조선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기업 활동하기 정말 안 좋은 나라죠. 왜냐면은 뭐 노란봉투법 또 그 강성 노조 또 법인세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뭐 탈출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미국에다 투자해라 그러면 좋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550조 투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 일자리 늘어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정치인들이 또 이 이재명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도 들어오고 또 공장도 세워지고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아주 고급 일자리가 막 생겨나면 더욱더 좋을 텐데 그런 노력들도 안 하죠.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민주당은 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이 관세 협상을 놓고 저는 이제 우리 동맹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맹이란 무엇입니까? 그거는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실 나토는 이 소련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었어요. 이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나토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미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침공을 대비해서 이 태평양 국가들 뭐 뉴질랜드, 호주 또 최근엔 태국도 참여했고 또 가끔씩 영국이나 프랑스도 참여하더라고요. 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미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같이 합니다. 자, 이것은 그게 바로 동맹이 같이 하는 거예요. 동맹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인데, 자, 우리 한국은 이런 노선들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미국 편에 설 것인지. 근데 미국 편에 쓴다는 것이 미국 한 나라하고만 같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하고도 같은 편이 되는 것이고, 호주하고도 같은 편,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들하고도 같은 편이 되는 것이고, 또 나토 회원국들과 우리는 함께 간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국제사회에다가. 자, 그래서 결론은 내보겠습니다. 이 간세 협상의 핵심은 경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죠. 그리고 미국 편이 아니라 바로 이 자유진영 국가랑 같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은 이제 뭐 반미 노선을 걸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재앙 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것이 굉장히 많이 흔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 새로운 이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에는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침공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이 다 짜여져 있거든요. 사실 일본도 옛날에는 뭐 그 소련의 침략에 대비해서 그 일본 자위대의 그 발전에 그렇게 맞춰져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변화된 거죠. 이제 중국의 확장과,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발전과 중국 군사력의 이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같이 동맹을 맺고 군사훈련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진영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마 길고 긴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이다. 정말 아주 긴 세월, 10년, 20년 정도 정말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꼭 핵심은 경제가 아니다. 요 안보다. 또 우리가 미국 편에 같이 서가지고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